안녕하세요. 동국힐링TV입니다. 네.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약속이 없으십니까? 예. 즐거운 일단 주말 되시고요. 자, 오늘은 기묘일주 관련해서 올해 갑진년 신수하고 애정운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명식은 건명입니다. 남성분 명식이고 사주를 물상적으로 쭉 살펴볼까요? 천간에 년월 일시죠. 월, 일시에 저는 임신이라는 간지와 무신, 기묘, 신미 이렇게 사주 팔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물상을 보시면은 먼저 이 신이라는 월지죠. 월지. 무신이라는 월지에서 우리가 조구적으로 느끼는 온도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하면 이 글자 자체는 금인데 좀 서늘하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신월이라는 음력 7월 그리고 양력 8월 달에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덥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처럼 시가 미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시는 보통 13시 30분부터 3시 29분 그 사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미시가 이런 음력 7월 8월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적으로 덥게 느껴지는 측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토는 수에 대한 갈증을 엄청 느끼고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정제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집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 한참 더운 이런 대낮 시간에 임수의 갈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어떤 수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임수는 댐이나 제방이 가두어둔 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제 임수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서 지상에 쌓여 있는 그런 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개수는 이런 약한 빗줄기로 보지만 임수 자체를 또 굵은 빗줄기로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던 이런 입장에서는 임수를 가두어진 어떤 물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가두어진 물로 내가 채우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목만 이렇게 하늘로 쭉 펴가지고 쭉 높이 올려가지고 빗물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빗물은 잘못 먹으면 안 되지만 원시 시대나 옛날 과거의 시대에는 이 갈증이 나면은 비를 그대로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개수를 직접 받아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처럼 임수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그 물을 길러다 가지고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임수를 가지려면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저 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취하기 어떤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토입니다. 무토. 자, 무토에 의해서 자칫 내가 이런 간절한 임수를 내가 원하고 있는데 이 무토가 앞에 있어서 물을 막아버리니까 기토는 상처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물이죠. 큰 물. 금에서 신신에서 장생에서 나온 큰 물을 기토가 이렇게 뭐랄까 가두어서 마시기에는 조금 그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토가 오히려 임수를 탁 가두어서 자기 식수로서 해결하는 힘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힘이 약하냐 강하냐 떠나서 이런 무토가 같은 토 중에 무토가 월에 투관했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이 임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토는 이제 어린 청년 시절이나 일찍 뭐 이런 시기에 술을 무토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월에서 느끼는 온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임수로서 뭔가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분의 여성의 상대는 이런 무토에게 먼저 양보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인연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망적인 부분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효일제는 공망이 임신 간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런 신이 달고 있는 임수죠. 그래서 이 임신 간지가 공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지가 공망이 되고 식상이 공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연공망, 연공망 하면은 고향이나 고향 땅, 그리고 국가, 조국, 조상 또는 어린 시절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망이다 보니까 이 기토는 이런 고향, 국가가 공망이 돼서 외국과 인연이 있다. 이 고향 땅, 국가를 공망적인 부분을 해소를 또는 개선을 시키려면 외국과 인연을 지어서 이런 공망적 부분을 액땜한다, 업상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지 공망 또는 이게 재성의 상관에 대한, 특히 이 정제에 대한, 여성에 대한 공망, 이런 부분들이 이런 외국과 인연을 지은 여성, 즉 외국인 여성과 이렇게 짝을 맺으면 이 십신에 대한 공망과 년에 대한 공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처럼 애정운에 대해서는 이런 연공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재성의 공망, 이런 부분들이 이처럼 국내에서 우리나라 여자를 취하지 못하고 외국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짝을 지으면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해 갑진년에 대한 직장 운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이죠. 2024년에 갑목 나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진토, 흙이 들어오죠.
습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처럼 그 습토, 윤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진중에 개수, 수기를 머금고 있는 윤토입니다. 그래서 감목이 이처럼 진을 만나면 흙 속에 수기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크는 이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토가 이처럼 그 진토라는 옥토를 만남으로써 이런 나무를 잘 심게 되는 구조다 이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정된 조직, 이런 부분이 되겠죠. 안정된 직장, 또 오래 다닐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직장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 또는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서부터 진급에 희망이 있었다면 진급이나 보직에 대한 어떤 발전도 동시에 이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또는 일찍 22년부터 이민 계묘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민 계묘 이렇게 어린 그 인목, 묘목 이런 목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현재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수는 어떤 오행상 마지막 끝나는 글자이자 시작을 하는 글자가 이 개수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음중의 음으로서 음이 꽉 차 있습니다. 압력이 강하게 차 있으면서 목기를 강하게 분출시키는 그런 글자가 이제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이처럼 음이 꽉 차서 목을 강하게 이제 발현시키는데 그 뜻은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에 대한 기대, 즉 정관에 대한 기대 심리를 23년도부터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이 본인 자체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되죠. 그래서 보통 23년도부터 조금 더 좋은 직장, 또 브랜드가 더 있는 직장,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직에 상당히 이제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4년도에 이처럼 간목이 투관했다라고 그러면 브랜드 있거나 남들이 이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직에 이제 인연해지는 그런 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토는 이처럼 간목이 투관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직의 인연, 안정된 조직 이런 것들이 갑기합으로 인연이 된다. 간목은 동시에 이런 겁재를, 경쟁자를 물리치는 역할도 동시에 하면서 간목의 나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의 직장운과 그리고 사주에 나타난 공망된 재성의 어떤 해결 방안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주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